네. 어제 그 방송에서 엄청나게 틀었던 곡이기 때문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BTS의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이 지금 흘러나가고 있는데 이 노래가 미국 빌보드 차트 핫백 1등을 차지를 했는데 이게 엄청난 기록이라고 합니다. 요 얘기 좀 잠깐 해볼 텐데요. 미국 현지에서 오랫동안 K-팝 열풍을 분석해 오신 분입니다. 김영대 음악평론가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라면서요? 어느 정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한국 아티스트로서는 당연히 처음이고요. 네. 그리고 아시안 아티스트로서도 지금 두 번째고, 네, 최근 몇십 년간은 처음 있는 기록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1등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예,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싱글 차트 1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판매량, 방송 횟수, 뭐 스트리밍 수 이런 것들이 종합이 돼야 되는데 네. 그것이 전부 미국 현지에서 얻어진 결과만을 갖고 산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 아티스트로서는 그 장벽을 뚫고 들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하긴 뭐 1등하는 게 그렇게 힘드냐라는 질문이 성립이 안 되는 게 저 학교 다닐 때 1등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갖고. 진짜요? 네. 아무튼 근데 지금 이 1등 하기가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음반 판매량이나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맞습니다. 라디오 방송 횟수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진입하기 힘들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렇죠. 이 미국에서 라디오라는 매체가 그래요. 이 청취층도 그렇고요. 네. 또 이게 전반적으로 음악 소비에는 좀 저관여층이면서 좀 보수적이라 그럴까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게 고연령층이 특히 이게 운전하면서 많이 듣는 매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들이 트렌디한 음악보다는 그런 외국 음악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국 음악들에 좀 친숙하게 마련이고 그렇기 그렇겠죠.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낯설어합니다. 그래서 네. 방송국 입장에서도 호의적이질 않죠. 근데 다만 이제 이번 다이너마이트 같은 경우는 BTS 입장에서는 좀 더 이벤트적인 성격을 가진 곡이어서 이것들이 어떤 뭐 코로나에 지친 대중들을 위한 어떤 힐링의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네. 또 이게 또 영어로 불려졌죠. 그렇죠. 그리고 음악도 미국 사람들에게 아주 좀 친숙한 그런 좀 레트로풍, 이런 디스코 사운드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쳐서 이번에는 좀 라디오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쉽게 하면 이 곡이 지금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간단히 말하면 뭐 지금 미국 현지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곡이고 네. 인기곡이라는 그런 인증을 받은 거죠. 예. 근데 이게 지금 그 빌보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뭐 빌보드 다음으로 우리가 또 권위가 있는 차트라고 하는 게 이제 UK 차트거든요. 영국 차트요. 여기서도 데뷔하자마자 3위로 진입을 했고 네. 사실은 여기는 미국보다도 더 장벽이 높다고들 많이 하는 곳이에요. 외국 아티스트로서는. 예. 근데 이런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고 봤었을 때는 역시 BTS의 인기나 현상이 어떤 대륙이나 어떤 문화권에 국한되지 않고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BTS의 어떤 이 그 음악 코드든 문화 코드든 이런 게 이미 세계성을 획득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네. 어떤 점이 저는 그러니까 세계성을 획득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어떤 보편성이라고 봐져요. 예, 그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메시지, 네.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 어떤 힐링이 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이 언어권을 떠나서 어떤 뭐 종교라든지 그 문화권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BTS라는 팀 자체가 정말 매력이 있어요. 그게 어느 나라의 입장에서 봐도요. 어느 나라 사람들의 관점에서 봐도. 그래서 저는 이번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의 어떤 성과 자체도 네. BTS라는 팀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단순히 이 곡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런 분석을 또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 같은 경우는 1등부터 2등을 이제 7주 연속으로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건 오래 갈까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예, 뭐 1위라는 순위 자체를 오래 유지하는 건 뭐 어려운 일이 되겠죠. 근데 아마도 꽤 오랫동안 이 핫 100 차트에서 남아서 좋은 기록을 남길 거라고 봐져요. 예. 그만큼 지금 현지 팬들의 지원이나 열정 자체도 높은 상태고 예.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라디오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분위기나 인지도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아마 저는 이 분위기가 이 곡을 비롯해서 이제 하반기에는 또 새로운 앨범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옮겨가서 뭐 또다시 새로운 기록들이 쓰여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최소 10주 뭐 이렇게 전망을 해도 될까요? 저는 뭐 예측에는 서툴러서요. 예, 알겠습니다. 역시 또 아미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사실은 지금도 네. 미국 내에서만 보면은 이 아미의 확산세가 상승일로에 있는 거라고 봐져요. 저도 오. 오래 살았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 좀 다른 나라 다르게 그 확산세가 느리죠. 왜냐하면 땅이 넓고 또 인종도 다양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감안한다면 BTS가 이렇게 뭐 경우에 따라서 미국의 차트에서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칠 만큼 그 세가 무시 못할 정도로 이제 확산되어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봐지고 예. 그리고 저는 이런 어떤 성과 자체가 BTS라는 팀의 어떤 개인 한 팀으로서 거둔 성과라기보다는 아미라는 팬덤과의 어떤 끈끈한 유대 관계, 그들의 어떤 충실한 서포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둘이 함께 만들어낸 일종의 합작품이다 이런 분석을 하고 그렇죠. 싶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좀 마지막으로 결국 그러니까 그 BTS 같은 경우도 그래미상을 그러니까 수상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밝힌 바가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가능성 예.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예, 저는 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그래미라는 상 자체가 미국의 어떤 내부자의 상이에요. 예전에 봉준호 감독도 오스카상에 대해서 로컬이라는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실 어떤 좋은 음악을 만든다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고 예. 산업 내부에서 BTS가 얼마만큼 그들에게 신뢰감 있는 뮤지션으로 계속 좋은 인상을 남기는가 하는 거가 이제 가장 더 중요한 중요한 어떤 그런 목표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 뭐 기생충이 아카데미를 뚫었는데 뭐 그래미도 당연히 뚫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사실 음악은 더 높은 장벽으로도 많이 이야기가 됐는데요. 네. 빌보드 차트 1위라는 어떤 수건을 풀었으니까요. 그러게요. 이제 또 다음에 좋은 성적이나 그런 결과를 또 기대해봐도 좋겠죠.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대 음악평론가였습니다.